영희야, 나야. 남성의 목소리가 예식장에 울려 퍼졌어요. 준호가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당신 누구요? 여기 뭐하러 왔어? 남성이 준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준호야, 나다. 아빠. 예식장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뭐라고? 죽은 사람이 살아왔다고? 여러분, 사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재혼 준비와 숨겨진 과거. 엄마, 진짜 재혼하시게요? 장남 준호의 목소리에는 못마땅함이 가득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거실에 영희의 세 자녀가 모여 앉아 있었어요. 영희는 70세였지만 여전히 꼿꼿한 자세로 자식들을 마주했습니다. 그래, 다음 달 15일에 결혼식 올린다. 영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장녀 수진이 오빠를 말렸습니다. 오빤 왜 그래? 엄마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 막내딸 민지는 테이블 위에 커피잔만 빤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영희는 민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지야, 엄마 이제 좀 편하게 살아도 되지? 민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빠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영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0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1995년 여름 남편 민수가 사라진 날이었죠. 당시 45세였던 민수는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다가 부도를 맞았습니다. 2억 원의 빚더미가 남았어요. 어느 날 새벽 민수는 쪽지 한 장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미안하오. 가족을 지키지 못해서. 영희는 그날부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사채업자들이 매일 집 앞에 찾아왔습니다. 돈 없으면 딸이라도 내놔. 영희는 밤마다 어린 딸들을 꼭 안고 벌벌 떨었어요. 다음 날부터 영희는 식당 주방 보조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일했어요. 손은 칼에 베이고 기름에 데었지만 악물고 버텼습니다. 15년을 그렇게 일했어요. 빚은 조금씩 갚아나갔습니다. 아이들은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로 대학을 마쳤어요. 영희는 60세가 되자 식당 일을 그만두고 아파트 경비로 일했습니다. 10년을 더 일했어요. 70세가 되던 해 영희는 드디어 일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실버 커뮤니티 센터에 등록했어요. 거기서 박철수를 만났습니다. 철수는 72세의 전직 교사였어요. 성실하게 모은 연금과 예금이 3억 원 있었습니다. 전처와 사별 후 5년간 혼자 지냈어요. 영희 씨, 남은 인생 같이 사시죠. 철수의 프로포즈는 담백했습니다. 영희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혼자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같이 살아요. 준호는 어머니의 재혼 소식을 듣자마자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요. 박철수란 사람 재산이랑 건강 상태 다 알아봐. 탐정은 일주일 만에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철수의 재산 상태는 깨끗했어요. 하지만 철수의 아들 지우가 아버지 재혼을 못마땅해 한다는 정보도 있었습니다. 지우는 43세의 변호사였어요. 아버지, 그 여자 재산 노리는 거 아닙니까? 철수는 아들의 말에 화를 냈습니다. 닥쳐. 내가 뭘 안다고. 영희는 결혼식 일주일 전 친구 박선희와 함께 한복 가게에 갔어요. 선희는 68세로 실버 커뮤니티에서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영희야, 30년 만에 찾아온 행복이네. 축하해. 영희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어요. 주름진 얼굴이지만 오늘따라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날 저녁 영희는 혼자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민수와의 결혼 사진이 나왔습니다. 젊은 시절의 민수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나 이제 다른 사람이랑 살려고. 다음 날 아침 철수가 전화했어요.
영희 씨,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가요. 제가 다 예약해뒀어요. 영희는 전화를 끊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과 죄책감이 뒤섞였습니다. 결혼식 당일의 충격. 어머니, 꽃단장 하셨네요.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영희의 한복 고름을 매만졌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작은 예식장, 오전 11시였어요. 영희는 화장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분홍색 저고리에 연두색 치마가 잘 어울렸어요. 엄마, 정말 예쁘세요. 민지가 뒤에서 영희를 껴안았습니다. 영희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애들아, 엄마 행복해도 되는 거 맞지? 수진과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식장 홀에는 벌써 50여 명의 하객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실버 커뮤니티 회원들이 앞줄에 앉아 수다를 떨었습니다. 영애 씨 정말 팔자 좋아. 이 나이에 재혼이라니. 박철수 씨도 괜찮은 사람이던데. 준호는 입구에서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표정이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철수의 대학 동창 정태수가 들어왔어요. 준호 씨, 아버님 정말 좋은 분이시죠? 준호는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뭐? 그런가 봐요. 오후 1시 50분, 철수의 아들 지우가 예식장에 도착했어요.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지만 표정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지우는 하객들과 인사도 없이 맨 뒷자리에 앉았어요. 저 새끼 아직도 삐진 거야? 철수의 동창 중 한 명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오후 2시 정각 예식장 조명이 어두워졌어요.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영희가 수진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버질로드를 걸었어요. 손에는 하얀 장미 부케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영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단상에 서 있는 철수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영희가 버질로드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예식장 문이 삐걱 열렸어요. 모두의 시선이 입구로 향했습니다. 허름한 회색 등산복을 입은 70대 남성이 들어섰어요. 머리는 반쯤 희끗했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습니다. 남성은 터벅터벅 걸어 맨 뒷자리에 섰어요. 영희는 계속 앞을 향해 걸었습니다. 단상까지 3미터 남았어요. 그때 영희가 무심코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남성과 눈이 마주쳤어요. 영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서 부케가 털썩 떨어졌어요. 어떻게? 영희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수진이 황급히 어머니를 붙잡았어요. 엄마, 왜 그래요?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지가 달려와 어머니를 부축했어요. 엄마, 정신 차려요.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그 남성을 가리켰습니다. 민수야. 준호가 뒤를 돌아봤어요. 그 남성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영희야, 나야. 남성의 목소리가 예식장에 울려 퍼졌어요. 준호가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당신 누구요? 여기 뭐하러 왔어? 남성이 준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준호야, 나다. 아빠. 예식장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뭐라고? 죽은 사람이 살아왔다고? 저게 무슨 소리야? 수진과 민지가 그 남성을 빤히 쳐다봤어요. 민수였습니다. 30년 전 사라진 아버지가 눈앞에 서 있었어요. 영희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엄마. 세 남매가 동시에 소리쳤어요. 하객들이 우르르 일어났습니다. 철수는 단상에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예식장 직원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 송파구 예식장인데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민수는 쓰러진 영희를 향해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준호가 그를 밀쳐냈습니다. 손대지 마.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실버 커뮤니티 회원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이 진짜 영희 씨 남편이래? 세상에 30년 만에 나타나다니. 영희는 과호흡으로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뛰어왔어요. 신원 확인과 충격적 진실. 혈압 90에 60? 빨리 병원으로. 구급대원이 영희를 들것에 싣고 뛰었습니다. 수진과 민지가 구급차에 함께 탔어요. 준호는 예식장에 남아 그 남성을 노려봤습니다. 당신 지금 따라와. 경찰서 가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가자. 할 말이 많다. 준호가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 형사님, 저 이준호입니다. 긴급한 일이 생겼어요. 강민호 형사는 30년 전 민수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사람이었어요. 이미 은퇴했지만 준호와는 가끔 연락하는 사이였습니다. 뭔데 그래?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뭐? 이민수가? 1시간 후 송파구 경찰서 조사실이었습니다. 민수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낡은 등산복 주머니에서 손때 묻은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강민호가 신분증을 받아들었어요. 이민수, 1952년생. 맞네. 준호가 옆에서 팔짱을 끼고 쏘아봤습니다. 신분증 하나로 뭘 믿어요? DNA 검사해야죠. 강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당연히 해야지. 민수는 순순히 면봉으로 구강세포를 채취하게 했습니다. 지문도 찍었어요. 결과는 3일 정도 걸립니다. 강민호가 말했어요. 하지만 지문 대조는 바로 나왔습니다. 이거 진짜네. 1995년 실종 당시 지문이랑 일치해. 준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말도 안 돼. 민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잘못했다. 준호가 책상을 탁 쳤어요. 아빠, 30년 동안 어디서 뭐 했는데 이제 와서 아빠? 강민호가 준호를 진정시켰습니다. 일단 진술부터 받자.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30년 전 사채업자 김철민한테 2억을 빌렸소. 준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서 빚 못 갚으니까 도망친 거죠? 민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김철민이 그놈이 딸들을 데려가겠다고 협박했소. 준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래서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가족을 지키려면 내가 사라져야 했소. 그놈들이 날 찾는 동안 식구들은 안전할 테니까. 강민호가 파일을 뒤적거렸습니다. 김철민. 아, 이 새끼. 90년대에 조폭으로 활동했던 놈이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놈 때문에 중국으로 밀항했소. 옌벤으로. 준호가 비웃었습니다. 중국 가서 30년 동안 뭐 했어요? 편하게 사신 거 아니에요? 민수의 주먹이 떨렸어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했소. 식당 설거지도 하고 빚을 갚으려고. 강민호가 물었습니다. 언제 한국에 들어왔습니까? 민수가 대답했어요. 2주 전이요. 인천공항으로. 강민호가 컴퓨터로 출입국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맞네. 11월 13일 입국 기록 있어. 준호가 냉소를 지었어요. 왜 하필 오늘 나타난 겁니까?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터넷에서 영애 재혼한다는 글 봤소. 실버 커뮤니티 게시판에. 준호가 황당하다는 듯 웃었어요. 어이가 없네. 그래서 결혼식장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그 말만 하고 싶었소. 강민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지금 어디 묵고 있습니까?
민수가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냈습니다. 구로구 고시원이요. 방번호 307호. 준호가 그 종이를 낚아챘어요. 이런 데서 살면서 왜 집에는 연락 안 했어요? 민수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빈손으로 갈 면목이 없었소. 그때 준호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네, 여기 이준호입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엄마 깨어나셨어. 근데 아버지 만나고 싶대. 준호가 민수를 쏘아봤습니다. 아버지는 없어. 그냥 이민수라는 남일 뿐이야. 민수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강민호가 일어섰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DNA 결과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민수가 조사실 문을 나섰어요. 뒷모습이 구부정했습니다. 준호는 그 뒷모습을 노려보다가 병원으로 향했어요. 한편 병원 복도에서는 철수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멍한 표정으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영의 병실 문이 열리고 민지가 나왔습니다. 철수와 눈이 마주쳤어요. 철수 아저씨. 철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 이제 어떡하지? 신사가족의 분열과 법적 문제. 엄마, 정신 좀 차리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흘 후 영희가 퇴원해서 대치동 아파트로 돌아왔어요. 세 남매가 소파에 둘러앉아 어머니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혼 소송 진행해야 해요. 법적으로. 준호가 서류 뭉치를 탁자 위에 내려놨어요. 수진이 오빠를 말렸습니다. 오빠, 너무 급하게 몰아가지 마. 준호가 벌떡 일어섰어요. 급해? 30년 동안 우리 버린 인간한테 뭘 더 봐줘야 돼? 민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빠잖아. 준호가 비웃었어요. 아빠? 그딴 게 아빠야? 영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 민수 좀 만나고 싶구나. 준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말도 안 돼요. 그 사람 만나서 뭐 하시게요? 수진이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마음 정리하실 시간이 필요하시죠? 그날 저녁 철수의 아들 지우가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 씨,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1시간 후 강남역 근처 커피숍이었어요. 지우는 서류 가방에서 법률 서적을 꺼냈습니다. 이민수 씨가 생존해 있으므로 어머님과 저희 아버지 결혼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준호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그럼 철수 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우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피해자죠. 중혼 시도의. 준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젠장. 다음 날 아침 민수는 구로구 고시원 좁은 방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낡은 편지지에 떨리는 손글씨로 적어 내려갔어요. 영희에게 30년 동안 미안했소. 당신이 얼마나 고생했을지 나도 아오. 민수는 편지와 함께 낡은 봉투 하나를 동봉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바래진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중국 옌벤의 건설 현장에서 찍은 사진, 허름한 식당 앞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은행 송금 내역서 사본들이었습니다. 1996년 3월 50만 원 송금 시도 마이너스 실패. 1997년 8월 80만 원 송금 시도 마이너스 실패. 매달 보내려 했지만 김철민의 감시 때문에 보낼 수 없었던 흔적들이었어요. 민수는 우체국에서 편지를 붙였습니다. 영희한테 꼭 전해주시오. 이틀 후 영희는 우편함에서 두툼한 봉투를 발견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자 민수의 필체가 보였어요. 영희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편지를 읽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사진 속 민수는 깡마르고 주름투성이었습니다. 당신도 고생했구먼. 영희가 중얼거렸어요. 그날 저녁 민지가 어머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저 아빠 만나보고 싶어요. 영희가 딸을 꼭 안았어요. 그래. 엄마도 그래. 한편 준호는 법무법인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어요. 유기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준호가 책상을 탁 쳤습니다. 공소시효 지났어도 상관없어요. 뭐든 할 수 있는 거 다 하세요. 변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한데 상대방이 무일푼이면.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아요. 일단 소장부터 써주세요. 같은 시각 박선희가 영희를 찾아왔어요. 영희야, 괜찮아? 영희는 차를 끓이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선희야. 머리가 너무 복잡해. 박선희가 영희 손을 잡았어요. 마음 가는 대로 해. 남들 눈치 보지 말고. 영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근데 철수 씨한테 너무 미안해.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여니 철수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어요. 영희 씨, 잠깐 얘기 좀. 영희가 고개를 끄덕이고 철수를 거실로 들였습니다. 박선희는 자리를 피해줬어요. 철수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영희 씨, 당신 마음 정리할 시간 드릴게요. 저는 기다릴게요. 영희의 눈에 눈물이 그렁했어요. 미안해요, 철수 씨. 제가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철수가 쓸쓸히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 아니잖아요. 철수는 일어서서 현관으로 향했어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는 당분간 연락 안 할게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쿵 울렸습니다. 영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그날 밤 민수는 고시원 방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핸드폰이 없어서 연락할 방법도 없었어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영희야, 미안하다.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신오 숨겨진 진실의 발견.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냐고. 준호가 사설탐정 사무실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탐정이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중국 옌벤에서 찍은 영상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화면 속에는 60대 후반의 중국 여성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자막이 깔렸습니다. 박옥희 68세, 조선족, 20년 전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 준호의 손이 떨렸어요. 영상 속 박옥희가 말했습니다. 이민수? 알죠. 저랑 10년 살았어요.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10년을? 박옥희가 계속 말했어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저 다리 못 쓰니까 민수가 돌봐줬어요. 준호가 화면을 멈췄습니다. 이 개자식이 중국에서 다른 여자랑 살았어? 탐정이 말했어요. 더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영상이 다시 재생됐어요. 박옥희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민수가 한국에 가족 있다는 거 몰랐어요. 나랑 결혼하자고 했거든. 준호가 노트북을 탁 닫았습니다. 됐어. 이거면 충분해. 1시간 후 준호는 대치동 아파트 거실에 가족들을 모았어요. 영희와 수진, 민지가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보세요. 준호가 태블릿으로 영상을 틀었어요. 박옥희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영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 사람은 누구야? 준호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중국에서 살던 여자래요. 10년 동안. 민지가 비명을 질렀어요. 거짓말이야. 수진이 영상을 멈추고 오빠를 노려봤습니다. 오빠, 이거 확실한 거야?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탐정이 직접 가서 확인했어. 거짓말 아니야. 영희는 아무 말 없이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영희 씨, 민수랑 결혼하자고 약속했어요. 나보고 기다리래요. 박옥희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희가 고개를 떨궜어요. 그래. 역시. 그랬구나. 준호가 어머니 어깨를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정신 차리세요. 저 인간 믿을 놈 아니에요. 그날 밤 수지는 혼자 조사를 시작했어요. 중국 옌벤 교민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민수라는 분 아시는 분 계신가요? 다음 날 아침 댓글이 여러 개 달렸어요. 민수 아저씨? 착한 사람이었는데 그 양반 박옥희 아줌마 간병하느라 고생 많이 했죠. 수진이 그중 한 명에게 직접 전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수 딸인데요. 아버지 얘기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전화기 너머 50대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 민수 아저씨 딸분이시구나. 아저씨 참 기구한 분이었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박옥희 씨랑 어떻게 알게 됐어요? 남성이 대답했어요. 2005년이었나? 오키 누나가 교통사고 당했을 때 민수 아저씨가 구해줬어요. 수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구해줬다고요? 남성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트럭이 오키 누나를 치고 도망갔거든요. 민수 아저씨가 병원까지 업고 갔어요. 수진이 숨을 삼켰습니다. 그래서요? 남성이 한숨을 쉬었어요. 오키 누나 수술비가 없어서 민수 아저씨가 자기 돈으로 다 냈어요. 5천만 원.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5천만 원을요? 남성이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간병했죠. 오키 누나 가족도 없고 혼자였거든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왜 아버지가 3년 전에 떠났어요? 남성이 잠시 침묵했어요. 오키 누나 아들이 도박 빚 때문에. 수진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도박 빚이요? 남성이 작게 말했어요. 5천만 원짜리 빚이었어요. 사채업자들이 오키 누나한테까지 찾아왔죠. 수진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남성이 고개를 끄덕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 아저씨가 대신 갚았어요. 3년 동안 미친 듯이 일해서. 수진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 다음 날 수진은 가족들을 다시 모았어요. 오빠, 내가 조사해봤는데. 수진이 통화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준호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그래도 다른 여자랑 살았잖아. 수진이 오빠를 쏘아봤습니다. 오빠는 도대체 뭘 원하는 거야? 아빠 완전히 나쁜 놈으로 만들고 싶은 거야? 준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영희가 조용히 물었어요. 그 여자, 박옥희 씨는 지금 어떻게 지내? 수진이 대답했어요. 요양원에 계신데요. 민수 아저씨가 3년치 요양비 미리 내놓고 떠났다고. 영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사람, 참. 민지가 울먹였어요. 아빠 만나고 싶어요. 제발 만나게 해주세요. 그날 저녁 강민호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준호 씨, DNA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99.9% 일치. 진짜 아버님 맞아요. 준호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했어요. 같은 시각 민수는 구로구 고시원에서 폐지를 주우러 나갔습니다. 골목길을 걷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윽! 민수가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신육과거의 재구성. 환자 보호자분 계십니까? 간호사가 병원 복도에서 소리쳤습니다. 민지가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저요. 제가 딸이에요.
간호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환자분 폐렴이 심각합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야 해요. 민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1시간 전 고시원 주인이 쓰러진 민수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던 거였습니다.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수진에게 전화했어요. 언니, 아빠가. 수진과 영희가 30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준호는 회사 회의 중이라 오지 못했어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민수가 보였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쓰고 누워 있었어요. 영희가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여보. 3일 후 민수가 깨어났어요. 의사가 면회를 허락했습니다. 영희와 세 남매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민수는 창백한 얼굴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 애들아. 수진이 먼저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아빠 괜찮아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벽에 기대서서 팔짱을 꼈어요. 여전히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민지가 아버지 손을 꼭 쥐었어요. 아빠, 우리 아빠 맞죠?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아빠다. 못난 아빠. 영희가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어요. 민수 씨, 이제 다 얘기해봐요. 숨기지 말고. 민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전, 그날 말이요. 민수의 회상이 시작됐어요. 1995년 7월, 민수의 인쇄소가 부도났던 날이었습니다. 거래처들이 줄줄이 연락을 끊었어요. 은행 대출도 막혔습니다. 민수는 급한 마음에 사채업자 김철민을 찾아갔어요. 2억만 빌려주시오. 꼭 갚겠소. 김철민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돈을 내줬습니다. 3개월 안에 못 갚으면 딸들 데려간다? 민수는 그 말에 등골이 오싹했어요. 하지만 돈이 급했습니다. 알겠소. 반드시 갚겠소. 3개월이 지났지만 민수는 돈을 갚지 못했어요. 김철민 조직원들이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민수, 돈 내놔. 당시 12살이던 수진이 겁에 질려 울었어요. 8살 민지는 엄마 치마폭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민수는 그날 밤 결심했어요. 내가 사라져야 한다. 민수가 병상에서 말을 이었습니다. 김철민이 집 전화를 도청하고 있었소. 그놈이 내 뒤를 쫓는 동안은 너희가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어. 강민호 형사가 끼어들었어요. 제가 당시 기록 다시 뒤져봤습니다. 김철민, 그 새끼 조폭 맞더군요. 강민호는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1990년대 후반 폭력 사건만 15건, 공갈 협박은 수십 건. 준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밀항선을 타고 중국으로 갔소. 옷까지 몇 개만 들고. 민수는 옌벤에 도착해서 건설 현장 막노동을 시작했어요. 하루 12시간씩 일했습니다. 월급은 한 달에 60만 원. 그걸로 방세 내고 밥 먹으면 남는 게 10만 원이었어요. 민수는 그 돈을 모았습니다. 10년 동안 모았소. 1억 5천만 원. 수진이 물었어요. 그럼 왜 안 들어오셨어요? 민수가 눈을 감았습니다. 2005년 어느 날 교통사고를 봤소. 민수는 그날을 회상했어요. 트럭이 조선족 여성을 치고 도망갔습니다. 여자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어요. 사람 살려. 민수가 여자를 업고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그 여자가 박옥희였어요. 수술비가 5천만 원 필요했습니다. 오키에게는 가족도 돈도 없었어요. 민수는 고민 끝에 자기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걸로 수술하시오. 영희가 조용히 물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했어요? 민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냥 못 보고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
내가 가족 버리고 도망친 인간인데 그 사람마저 버리면. 수진이 아버지 손을 꼭 쥐었어요. 민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오키는 하반신을 못 쓰게 됐소. 10년 동안 내가 간병했어. 준호가 비꼬듯 물었어요. 결혼하자고 약속했다며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랬소. 한국에 가족이 있다는 걸 숨겼어. 비겁했지. 민지가 울먹였어요. 그럼 왜 3년 전에 떠나신 거예요? 민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오키 아들이 도박 빚을 졌소. 5천만 원. 사채업자들이 오키를 협박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오키가 눈물을 흘렸어요. 민수는 그 모습을 보고 결심했습니다. 내가 갚겠소. 민수는 다시 건설 현장을 떠돌았어요. 중국 각지의 공사장을 전전했습니다. 3년 동안 미친 듯이 일해서 5천만 원을 갚았어요. 그리고 오키의 요양비 3년치를 미리 냈습니다. 이제 한국에 가야겠소. 민수가 병상에서 말했습니다. 김철민이 5년 전에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소. 그래서 이제 돌아와도 되겠다 싶었어. 강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김철민 2020년에 간암으로 사망했어요. 준호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래도 30년이나. 민수가 아들을 바라봤어요. 준호야, 아빠가 잘못했다. 용서 안 해줘도 돼. 영희가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도 많이 아팠겠어요. 병실 문이 열리고 철수가 들어왔어요. 모두가 놀라 철수를 쳐다봤습니다. 철수는 민수 병상 앞으로 걸어갔어요. 이민수 씨.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오. 영희를 부탁하오. 철수가 민수 손을 잡았어요. 당신 참 대단한 사람이요. 신칠 선택의 기로. 철수 씨, 왜 여기까지? 영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철수는 민수 병상 옆 의자에 앉았어요. 영희 씨 걱정돼서 왔소. 그리고 이 양반하고 할 얘기가 있어서. 민수가 힘없이 웃었습니다. 나 같은 인간한테 무슨 할 말이. 철수가 민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당신 가족 지키려고 30년을 버텼소. 나라면 못했을 거요. 영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벽에 기대서서 말이 없었어요. 의사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들, 잠깐 나와주시겠습니까? 영희와 세 남매가 복도로 나갔어요.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수진이 물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의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만성 신부전의 강경화 말기예요. 게다가 폐렴까지. 민지가 비명을 질렀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길어야 6개월입니다. 영희가 벽에 기대 주저앉았어요. 안 돼. 이제 막 만났는데. 준호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수진이 의사에게 물었어요. 치료는 안 되나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간 이식을 하려 해도 환자분 나이와 심장 상태로는. 영희가 울먹였어요. 호스피스라도 편하게 해주세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6인실 병실로 옮겨졌어요. 창가 침대였습니다. 영희는 아침부터 병원에 와서 민수를 간병했어요. 죽 좀 드세요.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맛이 없소. 영희가 숟가락을 민수 입에 가져다 댔어요. 그래도 먹어야죠. 기운 내야지. 민수는 마지못해 죽을 한 숟갈 받아 먹었습니다. 영희가 닦아주는 입가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하오. 영희. 영희가 손수건으로 민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미안하다는 말.
오후에 수진이 찾아왔어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빠, 사과 깎아드릴까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 능숙하게 사과를 깎았어요. 아빠, 옛날에 아빠가 깎아주던 토끼 사과 기억나요? 민수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랬지. 너희가 좋아했잖아. 수진이 토끼 모양으로 사과를 깎아 아버지 입에 넣어줬어요. 이제 제가 깎아드릴게요. 저녁 무렵 민지가 학교 끝나고 달려왔습니다. 아빠, 저 왔어요. 민지는 가방에서 공책을 꺼냈어요. 아빠, 이거 우리 반 애들이 쓴 편지예요. 민수가 공책을 펼쳤습니다. 초등학생들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보였어요. 민지 선생님, 아버지께 빨리 나으세요. 할아버지 파이팅. 민수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고맙구나. 애들한테 고맙다고 전해다오. 밤 9시 준호가 회사 일을 마치고 병원에 왔어요.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들어가기 싫다. 시발. 준호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다가 다시 넣었어요. 병원이라 피울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준호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호야, 왔구나. 준호는 병상 옆 의자에 앉았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빠, 나 진짜 원망 많이 했어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당연하지.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알 것 같아요. 아빠가 왜 그랬는지. 민수가 아들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못난 아빠라서 미안하다. 준호가 아버지 손을 꼭 쥐었어요. 아니에요. 아빠도 힘들었죠.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영희는 철수를 만나러 갔어요. 철수가 사는 아파트 근처 공원이었습니다. 철수는 벤치에 앉아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고 있었어요. 철수 씨. 철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희 씨, 앉으시오. 영희가 벤치에 앉았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철수 씨, 저 결정했어요. 철수가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결정? 영희가 눈물을 닦았어요. 민수 곁에 있어주려고요. 마지막까지. 철수가 쓸쓸히 웃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소. 영희가 철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철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당신 잘못 아니요. 운명이었던 거지. 영희가 울먹였어요. 철수 씨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철수가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글쎄, 혼자 살아야지 뭐. 영희가 철수 손을 꼭 쥐었어요. 친구로라도 계속 만나요. 제발. 철수가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요. 친구로. 그날 밤 민수는 병실에서 심장 발작을 일으켰어요. 간호사가 급히 의사를 불렀습니다. 환자 심박수 떨어져요. 영희와 아이들이 한밤중에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의사들이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세동기. 민수의 몸이 벌떡 떴다가 떨어졌어요. 영희가 복도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여보, 안 돼. 30분 후 민수의 심박이 안정됐어요. 의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일단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물었어요. 하지만 뭡니까? 의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언제 또 이럴지 모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신팔 용서와 화해의 시간. 아빠, 오늘 날씨 좋네요. 수진이 병실 커튼을 활짝 열었습니다. 3개월이 흘렀어요.
봄볕이 창문을 통해 병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침대에 반쯤 기댄 채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러게, 참 좋구나. 영희는 매일 아침 병원에 와서 민수를 돌봤습니다. 죽을 끓여 먹이고 몸을 닦아주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어제 손주 지훈이가 그림 그려왔어요. 영희가 A사 용지를 펼쳤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가족 그림이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착한 놈. 할아버지가 고맙다고 해라. 준호는 점심시간마다 병원에 들렀습니다. 회사에서 도시락을 싸왔어요. 아빠, 오늘은 제육볶음이에요. 아빠 좋아하시던 거. 민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아들. 준호가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아버지 입에 넣어줬어요. 천천히 드세요. 민수는 밥을 씹으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너 회사 일 괜찮아? 맨날 병원 오는데. 준호가 손을 저었어요. 괜찮아요. 부장이니까 시간 조절할 수 있어요. 민수가 아들 손을 잡았습니다. 효자다, 효자. 민지는 주말마다 학생들을 데리고 왔어요. 아이들이 병실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할아버지 파이팅. 민수는 박수를 치며 웃었어요. 잘한다, 잘해. 아이들이 돌아간 후 민지가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행복하시죠?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구나. 어느 날 오후 철수가 병문 안을 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어요. 이민수 씨, 몸은 좀 어떻죠? 민수가 반갑게 웃었습니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소. 철수가 병상 옆에 앉았어요. 영희는 자리를 피해줬습니다. 두 남자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철수 씨, 영희를 부탁하오. 철수가 손을 저었어요. 그런 소리 마시오. 영희 씨는 당신 아내요.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영희 혼자 될 거 아니오. 철수가 민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나는 친구로 남겠소. 그게 맞는 것 같소. 민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마워. 철수가 민수 어깨를 두드렸어요. 당신 참 대단한 사람이요. 5월 어느 날 민수가 영희를 불렀습니다. 영희, 내 바지 주머니 좀 뒤져봐. 영희가 옷장에서 민수의 낡은 바지를 꺼냈어요. 주머니에서 작은 통장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모은 돈이요. 5천만 원 남았어. 영희가 놀라 통장을 펼쳤어요. 이걸 왜 이제? 민수가 영희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죽으면 애들한테 나눠줘. 내가 해준 게 없으니. 영희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은 가족 지키려고. 민수가 영희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울지 마. 나는 이제 편해. 6월 초 민수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의사가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영희와 세 남매는 밤낮으로 병실을 지켰어요. 민수는 산소호흡기를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어요. 어느 날 새벽 민수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영희야. 영희가 재빨리 민수 손을 잡았어요. 네, 여보. 여기 있어요. 민수가 가족들을 둘러봤습니다. 준호, 수진, 민지가 모두 침대 주위에 서 있었어요. 애들아, 아빠가 미안하다. 준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다 이해해요. 수진이 아버지 손을 꼭 쥐었어요. 아빠 사랑해요. 민지가 울먹였습니다.
아빠 가지 마요. 민수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너희들 잘 컸구나. 아빠가 자랑스럽다. 영희가 민수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여보, 수고했어요. 이제 편히 쉬어요. 민수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소. 영희. 민수의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심전도 기계에서 긴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비. 의사가 달려와 확인했습니다. 2025년 6월 15일 새벽 4시 23분 사망 확인. 영희가 민수를 끌어안고 울부짖었어요. 여보, 여보. 세 남매도 아버지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어요. 빈소에는 민수의 영정 사진이 놓였습니다. 젊은 시절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실버 커뮤니티 회원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강민호 형사도 왔어요. 철수는 영정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이민수 씨, 편히 쉬시오. 3일장을 치르고 민수는 경기도의 한 공원묘지에 묻혔습니다. 영희는 산소 앞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여보, 이제 편히 쉬어요. 1년 후 봄이었습니다. 영희는 민수 산소를 찾았어요. 손에는 민수가 좋아하던 국화꽃이 들려 있었습니다. 산소는 깨끗하게 관리돼 있었어요. 아이들이 자주 다녀간 흔적이었습니다. 영희가 무덤 앞에 앉았어요. 여보, 나왔어요. 봄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아이들 다들 잘 지내요. 준호는 상무로 승진했어요. 수진이는 약국 하나 더 냈대요. 민지는 담임 선생님 됐고요. 영희가 무덤을 쓰다듬었어요. 손주들도 잘 커요. 지훈이가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영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신 참 고생 많았어요. 30년 동안. 영희가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편히 쉬어요. 수고했어요, 당신. 멀리서 철수가 걸어왔습니다. 손에는 커피 2잔이 들려 있었어요. 영희 씨, 커피 가져왔소. 영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철수 씨, 고마워요. 이렇게 함께 와줘서. 철수가 웃었습니다. 친구잖소. 당연한 거지. 영희가 산소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인생이 참 기구하죠?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끝은 평화로웠소. 그걸로 됐소. 영희는 손주 지훈이 그린 그림을 꺼냈습니다. 손주가 할아버지한테 편지 썼어요. 묘지에 놔두려고요. 영희가 그림을 무덤 앞에 놓았어요.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바람이 그림을 살짝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영희와 철수는 한참을 앉아 있다가 일어섰어요. 가볼까요? 두 사람이 천천히 걸어 내려갔습니다. 영희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어요. 민수의 묘비가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영희가 손을 흔들었어요. 안녕, 여보.